추경호가 끝까지 숨기려 했던 결정적 장면 하나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이 구속을 확정 지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추경호는 말했죠. 나는 표결을 방해한 적이 없다. 나는 정상적으로 움직였을 뿐이다. 하지만 새로 공개된 이 장면 하나가 그 모든 말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결정적 장면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속까지 이어졌는지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세요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시간은 딱 00시 01분이었죠. 그럼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가야 정상입니다. 표결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몇 분 뒤에 추경호는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회의장이 아니라 당사로 모입시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의장이 공식적으로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했는데 원내대표가 정반대 지시를 내린 겁니다. 표결을 막으려면 사람을 표결장에서 떼어놓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게다가 얼마 뒤 한동훈이 다시 본회의장으로 이동합시다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의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 원내대표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 장면이 공개되면서 추경호의 나는 방해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그대로 무너져버렸죠. 추경호는 자신이 국회로 옮겼으니 방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이동 경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건물에 오긴 왔지만 본회의장이 아니라 예결위 회의실로 의원들을 모아놓고 시간을 계속 끌었습니다. 결국 본회의장에는 끝내 들어가지 않았죠. 여기서 핵심은 단순합니다. 국회 건물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표결장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추경호는 끝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 90명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고 표결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은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그대로 통과돼 버렸습니다. 이건 의혹이 아니라 표결 방해가 실제 결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칼을 들었고 그게 구속으로 이어진 겁니다. 내라는 총을 든 사람만의 범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회의 기능을 조직적으로 마비시키는 것도 내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날 국회의 표결은 실제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추경호였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을 흔든 일로 평가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경호의 행동을 더 뒷받침해주는 추가 정황들이 이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또 결정적이에요. 그날 밤 추경호는 윤석열과 한덕수에게 연속적으로 통화를 합니다. 시간이 아주 절묘해요. 표결 직전에 통화가 오가고 그 직후에 의원들의 이동 지시가 바뀝니다. 물론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특검이 가장 주목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표결을 앞두고 지도부끼리 긴급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건 그만큼 국회 표결을 막기 위한 조율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그 후 벌어진 행동들 전부 표결 방해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사건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호다. 이 구호가 왜 위험하냐면요. 이 말은 곧 그날의 표결 방해에 우리도 함께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이걸 가만히 둘까요? 절대 아닙니다. 특검은 이미 내부적으로 추경호뿐 아니라 그 지시에 따랐던 의원들에게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이 판단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이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전체가 내란 동조 혐의로 엮일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그날의 결과였습니다. 국회의 표결은 실제로 막혔습니다. 이건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그날 국회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표결은 정시에 열리지 못했고 여당 의원들은 들어오지 않았고 그 결과 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안이 처리됐습니다. 즉, 추경호의 행동에는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느냐를 따질 필요가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법은 결과를 중시합니다. 국회의 기능이 실제로 마비되었느냐, 그게 내란 방조 내란 목적 범죄인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그리고 그날 국회의 기능은 실제로 멈췄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추경호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 영장에서는 그 어떤 사건보다 강한 법률 검토가 들어갔고 검찰도 특검도 이건 단순한 정치 행위가 아니다. 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제는 구속 사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구속에는 보통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도주 우려가 있느냐. 둘째,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느냐. 셋째,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소명이 되느냐. 추경호는요. 이 세 가지 가운데 특히 3번, 즉 범죄 혐의의 중대성에서 거의 완전히 걸려버렸습니다. 왜냐, 국회의 표결을 막는 건 그냥 정치적 방해가 아니라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헌법이 가장 무겁게 보는 범죄 중 하나예요. 의원 한 명이 뭐 어떻겠어?가 아닙니다. 국회의 기능은 모든 권력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표결 방해는 곧 국가 기능 전체에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그리고요, 추경호 구속을 둘러싼 이야기에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의원들의 진술입니다. 추경호가 지시했던 그날의 상황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미 특검 조사에서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 시간에 거기 있었는지, 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결정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의원들 입장에서도 솔직히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전체를 조율해주지 않으면 수십 명이 동시에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특검은 이 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개개인의 판단이라면 이렇게까지 일사불란하게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다. 결국 그 흐름을 만든 중심축이 있었고 그게 추경호였다는 거죠. 이 진술들이 쌓이면서 추경호의 법적 책임은 더 무겁게 굳어졌습니다. 명령을 내렸다는 문장이 아니라 지휘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느냐, 추경호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이 목소리가 퍼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의원들 쪽에서는 공개적으로 말은 못해도 속내는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추경호가 구속되면 우리는 그날 왜 집단 행동을 했는지 거기까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전체의 구조적 책임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게 왜 무겁냐면요. 정당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정치기관이기 때문에 조직적 행동이 내란 혐의와 결합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 사건이 확대되는 걸 정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구속이 가져온 파장은 정치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어요. 첫째, 이 사건 이후로 본회의 운영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회의가 멈출 수 있나? 국회가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구조였나? 이 질문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고 국회 시스템 개선 논의까지 불붙고 있어요. 둘째, 특검은 표결 방해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추가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형사 문제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정당 책임 문제, 그리고 위헌 정당 심판 청구 논의로 이어지는 거죠. 셋째,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지도부 책임론이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개인의 행동을 넘어서 그날 지도부 전체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왜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닌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통 국회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어떤 법안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는 정도인데요. 그냥 의견 충돌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의견 충돌이 아니라 의사결정 기능 자체를 멈춰 세우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나라의 마지막 안전장치인데요. 행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국회가 고쳐놓고 견제하는 게 원래 역할인데 정작 그 국회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 이게 가장 심각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어떤 정부든 어떤 정권이든 국회 표결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비슷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바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특검이 이번 사건을 반드시 한 번은 정리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따라오시면서 아마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추경호 구속 사건은 결코 한 사람의 실수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날 밤에 벌어진 행동 하나하나가 국회의 흐름을 바꾸고 표결의 결과를 뒤흔들고 결국 나라의 방향까지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누가 맞고 틀렸다를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국회를 원하느냐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에 서 있는 겁니다. 이번 구속은 어쩌면 그동안 쌓여왔던 문제들이 한 번에 터져나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우고 어떤 정치 문화를 만들 것인지 그 선택은 결국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말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국회가 제 시간에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작은 약속들, 그 약속을 지키도록 서로 감시하고 확인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